저는 간단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그 데이터 유통회사가 지금 어느 정도 있으면 그 회사들이 수익성이라고 또 시장이 어느 정도 되고 또 이제 그 데이터 유통회사들 새로 시작하려고 하면 투자금이 한 어느 정도 되는지도 명시하겠지만 현황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누가 드리겠습니다. 데이터에 대해서 이 대표님께서 드디어 저에 대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이 블록체인하고 AI하고 빅데이터에서 가장 힘든 게 사실은 빅데이터고요. 그리고 국내에서도 빅데이터의 어려움을 산전수전 다 겪은 전문가들이 꽤 많이 있는데 그 질문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유통의 시장이 열리는 시기가 국내만 말씀 먼저 드리면 내년입니다. 내년에 정부에서 이 데이터 분석 요건을 요청하는 요청자하고 데이터를 분석해서 결과를 주는 공급자하고 두 군데 다 정부에서 지원을 하는 이 서비스가 곧 출시될 거라고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쪽에 좀 관심을 갖고 데이터를 요청해도 정부에서 지원금을 줄 수 있고, 그래서 당연히 정부 지원금을 받으려고 하면은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데이터를 분석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면은 요즘은 빅데이터 기술이 너무 쉽고 빠르게 해주기 때문에 투자 비용이 굉장히 많이 안 듭니다. 사실은 관심만 가지신다고 하면은 데이터를 갖고 그 결과를 분석하는 거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금액을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에 현재 시점에서 제 기술 노하우를 갖고는 1억 정도면 충분히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데이터 양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처음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1억 정도 규모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데이터 브로커가 가장 활성화된 나라는 사실은 미국입니다. 미국은 EU랑 미국은 약간 다른데 미국은 이제 민간이 주도하고 민간 협회들이 이런 쪽이 주도하기 때문에 엄청난 관점에 다양한 벤처 기업들이랑 다양한 데이터 서비스 업체가 생겨났고요. 또 엄청나게 지금 돈을 달리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생각보다 이 데이터 중개업자가 별로 없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실제로 우리나라는 크게 이제 세계로 보면은 오픈 데이터 쪽은 공공 데이터 포털을 통해서 많이 돼 있고요. 네. 두 번째로 그 마이 데이터 쪽은 사실은 별로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데이터 거래소라고 하는데요. 데이터 진흥의 중심에 대해서 데이터 마켓플레이스를 하나 만들어 데이터 스토어라는 걸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크게 두 개의 정책이 있는데 하나는 데이터 허브를 만들겠다는 정책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가 아까 얘기한 데이터 공급자 수요자한테 돈을 좀 주겠다, 지원하겠다. 그래서 데이터 바우처라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갖고 데이터 중개업을 많이 하겠다고 하는데 현실은 쉽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준 자료에요. 그 14페이지 보시면요. 금융위원회 마이데이터 사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금융기관이 있는데 금융기관이 대기업이 마이데이터 사업하는 거를 가능하면은 배제하고 실제로 조그만 기업들, 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 기업들이 할 수 있게 해서 요건을 만들고 있어요, 지금. 다시 말하면 중간에 데이터 브로커나 서비스 할 수 있는 업체를 일종의 정리하는 겁니다. 근데 이슈가 뭐냐면, 여기 보시면은 실제로, 그 신용정보회사랑 신용정보회사는 되게 큰 회사거든요. 그런 회사는 별도로 작은 회사를 중심으로 지원하겠다 했는데, 그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이나 그거는 굉장히 엄격해요. 실제로 돈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이중적인 관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아직도 조금 더 데이터 중개가 활성화되기에는 각 산업별로 할 수 있는 적극적인 정책이 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하시려면 좀 시간이 걸리거나 미국에서 하시려면 거기 옆에 양국 선생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오늘의 제목이 보면 융합 산업이잖아요. 그래서 융합이라고 하면 기술끼리의 타기술까지 융합인데 이 블록체인하고 AI는 뭐 융합이 안 될 그런 것 같은 분위기잖아요. 블록체인은 디센트럴라이즈이고 AI는 센트럴라이즈이고 이거를 한번 시도해본 사람들이 어디서 그거를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융합의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좀 가까이 보세요. 그리고 세미나를 들었을 때도 융합에 관련된 포인트는 제가 찾을 수가 없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퀘스천은 이제 규제. 이 규제를 딱 얘기를 하다 들어보면 뭐가 규제가 있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까 박 교수님 말씀이 비슷한 취지에 공감하는 그런. 근데 블록체인의 규제와 암호화가 사실 딱 보면 금융 규제 외에는 없거든요. 그러면 블록체인의 규제라고 할 거 있냐. 네, 이런 좀 규제를 그러면 빅데이터 규제는 또 뭐냐. 이거를 좀 카테고리를 좀 디파인을 잘해서 좀 새로운 방식으로 좀 해야 좀 규제를 없애는데 아니면 좋은 규제를 만드는데 이런 데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규제 관련해서 설명해서 그 15분 정도 규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규제가 얼마큼 많은지에 대해서 제가 제대로 설명을 못 드릴 것 같은데요. 한 시간쯤 말씀드리면 제가 굉장히 많이 말씀드릴 수 있는데, 자, 블록체인 말고 먼저 빅데이터에 관한 규제는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고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보호 외에 각각에 딸린 가이드라인이 각자 한 5개, 최소 5개 이상씩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 거래소 말씀하셨는데 거래소를 플랫폼을 만드는 비용 자체는 별로 안 들죠. 문제는 뭐냐면 그 거래소를 운영했을 때 제대로 된 그 규제에 완벽하게 정확되지 않은 데이터를 사고 파는 걸 중개하게 되면 그 중개자 자체도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인 거고 그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스토어.or.kr에 가보시면 사실은 쓸만한 데이터가 거의 없습니다. 쓸만한 데이터가 거의 없고 이미지들만 있어요. 그러니까 그 규제를 피할 수가 없는 거죠. 두 번째, 그래서 그 규제를 없애려고 했던 게 비식별화에 따른 가이드라인이었는데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야당은 지금의 여당 쪽이죠. 고발해가지고 20기 지금 형사 민사소송 돼가지고 다 수사받고 있어가지고 기업들은 다 비식별화 작업 중단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빅데이터의 규제입니다. 블록체인에 대한 규제는 약간 좀 복잡합니다.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어떤 규제가 있을까? 블록체인의 모델마다 다릅니다. 그 블록체인을 통해서 금융을 거래하는 거면 당연히 금융 규제가 따라가죠. 블록체인을 통해서 개인정보를 서로 공유하는 거면 당연히 개인정보에 관한 공유하는 거죠. 제가 계속해서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교수님 너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게 단순한 그 1세대인 커런시에 관한 얘기, 사이버 통화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스마트 컨트랙트를 넘어서 이제는 새로운 확장성을 갖고 가는 시기에서 블록체인에 관한 규제가 뭐냐라고 하는 질문은 사실은 어떤 질문이 정확한 그에 대한 정답은 뭐냐면 그 블록체인을 통해서 달성하려고 하는 비즈니스 모델이 무엇인가를 보고 그거에 맞는 법을 찾는. 예를 들면 그 블록체인을 통해서 의료 정보를 취한다 그러면 당연히 의료법이 적용되겠죠. 그렇습니다. 융합에 대해서 이 대표님께서 한 말씀 해주세요. 융합을 좀 짧게 좀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요. 빅데이터는 플랫폼이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용어를 쓰고요. 그리고 블록체인도 퍼블릭 블록체인, 프라이빗 블록체인, 플랫폼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AI는 플랫폼이라는 얘기를 전혀 안 씁니다. 그 이유는 AI는 기술로 보는 거죠. 그럼 블록체인 플랫폼에서 AI 기술을 활용해서 뭐 디센트럴라이즈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용도로 쓸 때 AI 기술을 쓰는 거고요. 빅데이터도 많은 데이터들을 인공지능, 머신러닝을 써서 분석을 할 수 있는 용도로 테크놀로지로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랫폼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너무나 많은 에코시스템들이 있어야 되는데 AI는 그 플랫폼을 완성하기 위한 그 플랫폼을 이용해서 서비스를 만들거나 아니면 데이터를 분석하는 용도로 쓰기 때문에 그게 바로 융합이고 실제 국내에서도 빅데이터하고 블록체인 AI가 합쳐져서 서비스로 디센트럴라이즈드 앱으로 지금 출시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네이버의 지식 서비스를 블록체인화 해가지고 모든 데이터를 다 분석해서 개방해주는 이런 서비스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해외에서는 그 규제에 관련된 부분 좀 잠깐 좀 코멘트를 같이 섞을 텐데 그 FDA에서 유전자 데이터에 대한 이 변이나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개 데이터베이스를 다 오픈하는 걸로 승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국내에서도
의료나 공공 데이터를 갖고 있는 것들에 대한 데이터를 최대한 많이 개방하면 할수록 그 데이터를 갖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만들 수가 있는 거고 그 데이터를 갖고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규제가 빨리 풀려서 공공 데이터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직은 좀 미흡하지만 내년도에 그 행안부의 정책에 따라서 모든 것들을 많이 오픈한다라는 그 정책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공개 데이터가 오픈되면 더 많은 기회들이 우리에게 열려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밥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정신 집중이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식사를 맛있게 하시고 오늘 그 토론에 참여해 주신 패널들께 박수 한 번만 더. 감사합니다.